좋아요, 구독.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오늘 관련주들에 관한 흐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또 1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900만 원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약간의 숨고르기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대선 앞두고 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시세 탄력들, 시장의 분위기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딱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신고가까지는 테스트할 것이다. 근데 딱 신고가 테스트하고 빠졌더라고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저항 심리들을 뚫지 못하고 일단 일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최근 바닥을 잡았을 때가 달러 기준 한 59K를 찍었을 때였거든요. 59부터 지금 73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당연히 매수권에 있어서는 과열권이 진입을 했을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또 작용을 하니까 지금 일부 조정이 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고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이 트럼프 당선 기대감. 근데 여기에 별도로 ETF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아래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쪽에 ETF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올해 3월 이후로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또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딱 73K, 72K 오니까 역푸가 돼 있던 부분들이 김프로 돌아섰더라고요. 김프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이게 항상 손바뀜 현상이 딱 이럴 때 나타나요. 거의 70K 넘어설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비트코인이 막 1억 돌파를 했대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걱정인 게 보통 김프가 돌아서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열 구간에 있을 때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옵니다, 한 번씩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과열권이 일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의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 일단은 일시적으로 저는 조정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조정 구간들이 제 개인적으로 한 69K 정도까지는 아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 일단 저는 신고가 한 번 더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선물 쪽에 대한 부분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미결제 약정이 여전히 고가를 많이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지금 고가를 찍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롱 포지션을 익절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물 쪽이 원래는 단타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펀딩비라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나가잖아요. 나중에 팔 때 세금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은 좀 다르게 지속 시간에 따라서 24시간에 총 3번 정도 펀딩비라는 게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규모에 있어서 숏 포지션을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은 롱 쪽이 너무나도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롱 쪽에 대한 펀딩비를 숏 쪽에 주겠죠.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결제 약정이 줄질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지금 큰 폭으로 안 줄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저는 ETF 자금이 역대급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종합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일단 선물 쪽은 숏이 많이 잡힙니다. 워낙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선물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롱보다는 숏 쪽에 베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보통 70K를 넘어서게 되면은 현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넣어줍니다. 보통 거래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과 좀 현물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신고가 한번 찍을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가 한번 찍을 거라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해리스가 되면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쵸, 네, 그렇군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일부 조정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쪽으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레벨업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다른 정책 구도는 반도체 쪽과 반도체 쪽이라는 거죠. 2차 전지나. 근데 공통된 부분들은 가상자산이 공통됐다는 거예요.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정부 정책 부분들이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일시적으로 쇼크는 나오겠지만 다시 가격은 회복을 빠르게 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가격에선 더욱더 촉발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메커니즘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알트코인은 매수할 시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지금인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좀 다르게 도미넌스를 봐야 되는데 도미넌스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딱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알트 쪽에 순환매가 많이 돌아줄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100% 지금 알트를 사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 다 들어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씩 분할로 매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조금 더 눌렸을 때 사신다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 많이 못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쪽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대선 앞두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 힌트들이 시장에 나와주고 있거든요. 해리슨 같은 경우에도 리플의 창업자가 해리슨이 당선이 될 경우에 또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법안을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 후보를 너무 양극화해서 보진 않아도 됐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리슨이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나름. 같아요. 내가 정말 바닥에서 잘 잡았다 하게 아. 되면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수익만 본다든지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물량 전체 터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매도를 일단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대선이라는 게 저희가 뭐 신도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트럼프 쪽에 많은 뭐 표가 몰려 있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이게 360도 돌아가지고 맞아요. 해리스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생각하고 내가 베팅을 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끝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끝나고 아싸리.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안정적일 때 투자하는 게 맞죠. 오히려 지금 반대로 내가 이 미대선이라는 부분들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종합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올라갈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투자 전략에 맞게끔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좀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고 멘탈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 하면은 끝나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장마감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에 관한 관심 섹터들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관심이 있으실런지 아니면 또 이런 시장에서 좀 다른 섹터군들에 조금 관심이 있으실 건지 좀 궁금한데 오늘은 어느 쪽을 저희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가상화폐 보시는 게 맞다고 아, 봅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쪽을 왜냐하면 계속 지금 보자. 뭐 물론 비트코인 70K 돌파해서 보자는 게 아니라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저는 이제는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도 이제는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모션들이 계속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럼 결국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밸류업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고요. 그럼 반대로 가상자산은 바이오가 갔을 때 당시에 거의 못 갔습니다. 거의 못 갔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도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 구도가 비슷하고 가상자산도 비슷한데 바이오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계속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상화폐 쪽이 뒤늦게라도 이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일단 비트코인의 조정이 일부 좀 나와준다든지 너무 과열권까지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나눠서 좀 일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 비트코인이 보통 73K 신고가를 넘어서면 그때 출발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 자리에서 좀 크게도 안 빼고 위로도 크게 안 올리는 그런 모션들을 좀 취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안에서 일단 저는 우리 기술 투자를 일단은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워낙 비트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대장 역할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위지트도 있고 뭐 티사이언티픽도 있고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기투가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렸었고요. 그럼 보통 통산적으로 가상화폐 쪽에 대한 수급 모멘텀이 대부분 다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기투가 조금 더 거래량이 많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도 뭐 이틀간의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최근에 또 공격적으로 좀 매수 심리가 또 들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좀 가격적인 전략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다시 급등 나오면서 갭이 또 위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우기투 같은 경우가 갭을 메꾸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노렸을 때는 8,300원대에서 8,300원에서 한 8,700원 이 사이에 우기투 가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보통 갭을 채우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차트만 보기에는 이제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도 그렇죠. 사실은 조금 있고 그리고 우기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네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의 이제 접근들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테마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테마로 보지만 결국 테마가 산업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결국 이제 테마에 있어서도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상자산 쪽에 대한 부분 토큰 법제화 부분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TO 쪽에. STO 쪽으로. 네, 그렇죠. STO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친화적인 정책을 내보내고 있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가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좀 산업의 성장 메커니즘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에선 테마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추후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가 높다라고 저는 측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네. 살짝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후속 그런 기업에 관해서는 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어떤 가상자산 네, 후속이요? 우리 기술 투자 네네. 다음 타자로 이제 올 수 다음 타자. 네. 다음 타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나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가상화폐 관련주로 좀 많이 묶인 모습이거든요.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이제 지금 보통 기업의 밸류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테마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가 가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누가 있냐고 하게 되면은 감성코퍼레이션이나 그리고 우기트 같은 이런 기업들. 근데 반대로 이제 위지트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뒤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우기트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 이 세 종목 정도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